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연이어 호남을 찾아 민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이 사고 발생 45일 만인 오늘부터 정식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주택가 인근 야산 중턱에서 일제가 폐망 직전 항공기 연료를 보관한 창고로 보이는 군 시설물 3곳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 종합순위에선 상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지자체마다 저마다의 숨겨진 강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일주일을 앞두고 여야가 호남 끌어안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호남 정치의 심장부이자 DJ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또 호남 9회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잇따라 목포 유세를 가진 데 이어 양당의 수뇌부가 다시 목포로 출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과 전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규모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전남 도지사 시절 지지 기반이었던 목포 곳곳을 누비며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이룩해본 경험을 가진 집단이 민주당이라며 무지와 무능으로 가득 찬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는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정부를 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위기도 민주당 사람이 더 잘 극복할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을 여러분께 지지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남 지지율 30%를 목표로 내건 국민의힘도 연일 지도부가 호남 끌어안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은 데 이어 김기현 원내대표도 순천과 목포에서 호남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일당 독점 구도 속에서 호남 민심도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맞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권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국민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 불가의 접전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국민의힘은 역대 최고 득표율 획득을 위해 치열한 호남 대첩을 치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연합이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연합 10여 곳은 오늘 오후 광주 양동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 쇼핑몰 유치가 어떻게 광주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최대 지역 현안이고 광주 시민이 가장 바라는 중차대한 지역 발전 공약이냐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동참해 복합 쇼핑몰 유치를 경쟁적으로 발언하고 나선 일도 분명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지하시설 3곳이 시민들의 제보로 또 발견됐습니다. 8년 동안 발견된 일제 군 시설물이 8곳에 이르는데요.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활용 방안을 찾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주택가 인근의 한 야산 중턱에 지하로 통하는 입구가 보입니다. 일본 제국이 폐망 직전 항공기 연료를 보관하는 창고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위해 조성된 비행장은 사라졌지만 연료창고나 탄약창고 등 부속 시설은 아직 광주 시내 곳곳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일본 군이 축조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동원해서 만든 시설이죠. 한국 식민 지배, 그다음에 일본이 행했던 아시아, 그다음에 태평양 지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상징하는 시설물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발견된 일제 군사시설은 옛 505 보안부대 인근의 지하 벙커를 포함해 지난해와 올해만 5곳이고 지난 2013년에 발견된 3곳까지 합하면 모두 8곳입니다.
지난 2013년에 발견된 세 곳도 용역만 진행했을 뿐 8년이 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광주시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귀중한 현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살리려고 하거나 또는 살리는 노력조차 않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한테 대단히 좀 미안한 역할이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발견된 지하시설 5곳은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용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고 발생 45일 만에 영정사진을 마주한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 서구의 한 장례식장.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위패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집니다.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붕괴 사고 발생 45일 만에 처음 영정사진을 마주한 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살았어. 항상 네 곁에 있어. 어? 그럴 때는 너 힘들만 힘내. 네가 힘들면 아버지 그래.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따뜻한 곳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광주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장례를 치르는 희생자 5명 중 4명은 이곳 광주에, 나머지 1명의 빈소는 강릉의료원에 마련됐습니다. 발인식은 27일 오전에 열리며 희생자들은 광주 영락공원과 강릉 청솔공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학동사구역 재개발 지역의 철거공사 입찰 비리에 연루된 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상무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학동사구역 재개발 지역의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종 선정업체 측에 구체적인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지자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별로 강점들이 차별화돼 나타났습니다. 내가 사는 시군구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은 지자체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복지, 경제, 환경, 행정 인프라 등의 서비스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광주 자치구 단위에서는 광주 동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시 단위에서는 순천시가 가장 높았고 군 단위에서는 영광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역량이 가장 뛰어나다고 주민들이 꼽은 지자체는 광주 자치구에서는 광주 남구입니다. 광주시 단위에서는 여수시, 군 단위에서는 신안군입니다. 정량 지표로 문화시설 예산 비중과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 지자체는 광주 전남 27개 지자체 가운데 강진군이 꼽혔습니다. 사회복지 예산과 기반시설 등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은 영암군, 교육 서비스가 가장 뛰어난 곳은 여수시였습니다. 종합평가 순위에서는 최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한 지자체이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지자체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호남에서 80% 넘는 지지율을 거두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도 70%를 못 넘고 있는데요. 백지훈 기자가 박용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나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KBC가 갤럽에 의뢰해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67.5%, 윤석열 후보 11.8%,
안철수 후보 8.3%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70% 못 넘겼고요. 네. 뭐 30% 목표한다던 윤석열 후보는 두 자릿수 겨우 넘겼거든요. 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이렇게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될지를 확고하게 정하지 못한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이제 이탈 민주당 표들이 가장 이제 많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반성하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분들의 마음과 지지를 얻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질문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차기 대통령이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 근데 경제 문제가 네. 65.5%로 월등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후보는 또 누구냐 했더니 이재명 후보 비율이 여기선 70.8%, 70%를 넘겼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죠. 제가 요즘 유세를 다니면서 꼭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잠깐 인기 얻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코미디극 배우 출신입니다. 그때 인기 있어 대통령 됐죠.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서방 지도자들 모여서 그 회의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초대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뺏기죠. 국민들은 전쟁에 휘말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잠깐 인기 있고 잠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나라의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최근 그 방송 토론 보시면 건성건성 대답해요. 덜렁덜렁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놓고서 경험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느닷없이 그냥 잠깐 대답하는 중에도 나타나는 게 건성건성 덜렁덜렁입니다. 이 중요한 국가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맡길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민주당에게 실망하신 분들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지 대사에 관련된 일입니다. 성과가 있고 경제 관련해서 유능하고 이런 실력이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셔야 향후 5년 또 향후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호남에서 이슈 파이팅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좀 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국민의힘이 계속 와서 이야기하는 복합 쇼핑몰 문제나 운전면허 시험장 문제 등 물론 민주당이 이걸 잘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방어적으로만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뿐만이 아니라 호남 전체가 좀 저발전과 지역 차별에 시달려 왔었다는 점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도 문화적인 그런 향유를 좀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고요. 또 정주 요건이 좀 더 완비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데 민주당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우리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고 또 30%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콩 한 쪽이라도 말이죠. 우리 호남을 위해서 광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 것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호남을 위해서 광주를 위해서 특별히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비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서 우리 당의 당론이요. 지역의 생산성에 따라서 지역의 생활 물가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럽니다. 어디입니까? 거기 호남하고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발전된 지역을 더 많은 서울에서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배정하겠다는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지 이렇게 저발전 지역은 더 차별하겠다고 하는 경제적인 단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 그런 대통령 후보와 그런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호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겠습니까? 광주의 젊은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